그러니까 지금 RL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 RL에 대한 어떤 리인터프리테이션 입장에서 런 어떤 시도가 좋은 것 같고 그거와 비교했을 때 뭐가 유니크하냐라는 점이 좀 더 저 아직 쭉 봤을 때는 아주 명확해 보이진 않지만 이 리워드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 스케일러빌리티, 익스펜션이 가능한 예. 요런 점이 좀 유니크한가? 하여튼 뭐가 RL에 비해서 유니크할지 이제 좀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결국에 제일 마지막 네. 슬라이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모델이고 그럼 이제 제가 하나씩 다 이렇게 얘기는 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걸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을까 해서 이제 베런 밀리지가 수도 알고리즘 코드를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쭉 따라가시면 아 이런 식으로 동작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일단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쭉 시켜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키는데 이제 펄셉션 모델부터 세타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고 스테이트 트랜지션 파이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고 시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고 사이 이니셜라이제이션 시키고 그리고 그냥 무작위로 일단 S0, A0 그러니까 액션도 다 그냥 무작위로 다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무슨 행동을 했던 안 했던 간에 환경으로부터 옵저베이션을 한번 하고 리워드도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니셜라이즈 시키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이제 이 액션 퍼셉션 루프로 들어와서 이건 끊이지 않는 액션 퍼셉션 루프로 들어와서 어 내가 상정한 내 머릿속에서 미래에 얼만큼 더 길게 볼 것인가 정해놓은 저 호라이즌 타임 T까지 이제 이게 돌아가는데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처음에 그냥 무작위로 받았던 옵저베이션이 들어가면서 여기 인코더에서 이제 스테이시 프리딕션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옵저베이션을 했으니까 지금 나의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에 따르면 지금 스테이트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요게 있으니까 이제 아, 그러면 나의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금 나의 옵저베이션이 스테이시 이거라고 말하니까 다음 스테이트는 t 플러스 1의 다음 스테이트는 이걸 거야. 라고 이걸 다시 뉴럴 넷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얘네들은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다음 t 플러스 1에 대한 거고 이제 내가 스테이트 1도 갖고 있잖아요. 어디서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이거죠. 예. 이 스테이시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폴리시가 만약에 있다면 그 폴리시에 의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아마 이제 모든 것은 다 처음에는 다 엉망일 거라 생각해요. 액션이 골라지고 그 액션을 취해서 이제 행동을 한 거죠. 그럼 환경이 나한테 옵저베이션과 리워드를 또 다시 주는 거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옵저베이션을 가지고 다시 이 인코더 모델을 가지고 스테이트를 한 번 더 한 번 더 인퍼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요 슈퍼바이저리 시그널 있잖아요. 슈퍼바이저리 시그널을 딱 한 타임 t 플러스 2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슈퍼바이저리 시그널이 돼가지고 어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그 뭐냐 요 p 오브 at 기분 st를 계산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이 나의 내 폴리시에 대한 나의 믿음 이 C에 대한 뉴럴 넷이 학습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계산이 되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계산이 되고 그리고 그 차이들을 다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각 뉴럴 넷의 파라미터들을 다 여기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요. 아, 그래 제가 이제 너무 빨리 설명을 하느라고 여기 적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expected free energy를 계산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로스 펑션이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여기 슈퍼바이저리 expected free energy와 내가 뉴럴 넷이 갖고 있는 expected free energy 로스가 계산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어 C 아니 이제 싸이 싸이의 파라미터도 조정을 하고 이제 다음 타임 포인트로 넘어와서 계속 이거를 액션 퍼셉션 루프를 돌리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실제로 베러빌리지가 코딩을 해놨어요. 코딩을 해놓고 이제 뒤에 또 딥 액티브 인퍼런스가 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실제 태스크, 저기, 오픈 AI GM을 태스크들을 몇 개를 시켜서 이제 이게 잘 된다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래서 일단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액티브 인퍼런스를 예전에 지난주차 강의 드렸던 그런 태뷸라 리프레젠테이션처럼 그렇게 니디그리티하게 만들기보다는 이제 뉴럴 넷을 통해서 넌리니어 어프로시메이터들을 다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항상 라지 스케일에 관심이 많아서 라지 스케일 컴퓨테이셔널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요 퍼셉션과 액션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은 아마 요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예. 아, 베런 밀리지가 정말 많은 걸 예. 했네요. 이걸 정말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저도 드는 몇 가지 이제 질문도 있고,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모델 베이스드 모델 프리 RL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 G가 되게 밸류 펑션 같거든요. expected free energy. 예, 그렇죠. 네, 밸류 펑션이랑 그러니까 RL에서 밸류 펑션과 굉장히 유사해 예, 보이는데, 예, 어, 그래서 이제 G는 밸류 펑션이고, 예. 그냥 이게 어, 보면은 요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밸류 펑션이랑 연관이 없을 수가 없죠. 이게 네, 리워드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쵸. 예. 이게 밸류 펑션이고, 그러면 여기서 모델 베이스드의 그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 예, 스테이트 트랜지션 예, 예, 프로바빌리티, 예, 저 뉴럴 네트워크, 파이, 예, 뉴럴 네트워크 파이가 이제 모델이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요 다음 슬라이드 네, 이 수도 코드에서 그러면 모델이 지금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두 번째 음, 저 while에서 두 번째 네. 그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롤링 아웃을 그렇죠. 한다. 예,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뭔가 더 앞으로 나가서 G를 계산하고 이런 예, 식으로 예.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호라이즌 타임 대문자 T만큼 우리가 롤링을 하는데 실제 여기서 음, 슈퍼바이저리 시그널은 딱 한 스텝 음, 그러니까 타임 플러스 T 플러스 원만큼 상상을 한 다음에 음, 게스 오브 게스를 하면서 네. 뉴럴 넷을 트레이닝하는. 이제 RL에서는 그렇게 이따가 뭐 1대1로 다시 예, 매칭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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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거야. 예. 그런데 그런 매칭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또 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저희가 액티브 인프루언스 입장에서 계속 말했던 모델은 Q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Q에 지금 어떻게 보면 VA 같은 저 예, 예. 세타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월드 모델이 그렇죠. 저기에 이제 어떻게든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델은 또 그 RL에서 말하는 모델과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예. 저 팔러시도 어떻게 보면 저것도 Q기 때문에 P를 계속 따라가는 거라서 예, 저것도 모델인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여튼 제가 모델이라고 말할 때 액티브 인프루언스에서 말하는 모델과 RL에서 말하는 맞아요. 모델이 조금 다를 수 예. 있겠구나. 이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맞아요. 교수님께서 진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러니까 RL에서 모델은 확실히 정해져 있잖아요. 네. 스테이트 트랜지션 네. 프로버빌리티로 정해져 있는데 교수님 잘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냐면 레코니션 덴시티 자체가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네. 믿음으로 얘기하면 다 나의 모델이거든요. 사실 내 그쵸. 머릿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그쵸, 모델링하고 그쵸. 있냐는 의미에서 리컨스트럭션 텀도 나의 모델이고 음. 스테이트 트랜지션도 그러니까 다이나믹을 음. 모델링한 나의 모델이고 내가 어떤 음. 액션을 취할 것인가도 나의 모델이고 그러니까 컨틴전시에 대한 모델이거든요. 음.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모델도 사실 이렇게
좀 더 다채로운 그렇죠. 네. 면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여튼 모든 게 이제 폼디피로 예, 예, 오면서 이 빌리프라는 예, 게 예, 들어가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RL에서도 그런 빌리프라는 텀을 쓰니까 예, 이제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의미의 모델이 있고 또 세상에 대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에 대한 모델도 있고 해서 예. 확실히 요거랑 RL이랑 굉장히 이렇게 이 패럴렐하게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전통적인 RL만, 그러니까 베런 밀리지는 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서도 결국에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RL을 써요. 음, 액터 크리틱이랑 네. 그냥 큐러닝 이렇게 사용해서 음, 액티브 인퍼런스가 잘한다 그러는데 그건 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하여튼 일단 보여드릴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이 지금 보시면은 지금 RL에 존재하는 건 사실 지금 RL에 존재하는 건 사실 이 파트와 요 파트 정도거든요. 모델 베이스 RL까지 왔을 때. 음, 근데 지금 저기 액티브 인퍼런스, 딥 액티브 인퍼런스는 지금 리컨스트럭션 텀도 갖고 있고 또 사실 제가 요 부분 아직 얘기를 안 드렸어요. 요 부분이 뭐냐면 엔트로피인데 음.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엔트로피인데 uncertainty.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걸 다 줄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걸 다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텀도 늘려야 되지만 이 텀도 늘려야 되면 엔트로피를 늘려야 돼요. 음, 그 말인즉슨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던 이제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뒤에도 설명드릴 것 같은데 그 맥시멈 엔트로피에 그렇죠. 의해서 exploration. 사실 나의 어떤 지식과 상반된 랜덤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음, 텀인데 그런 것들이 RL에 없냐? 다 있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현대화되면서 다 네.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제대로 공평하게 비교를 하려면 스테이트 오브 아트 RL과 스테이트 오브 아트 액티브 인프루언스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액티브 인프루언스를 연구하신 분들은 다 죄다 예전 RL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것보다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나중에 더 좋아지는 게 나아져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근데 들었어요. 뭐 저는 그러니까 지금 RL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 RL에 대한 어떤 리인터프리테이션 입장에서 이런 어떤 예, 시도가 좋은 것 같고 그거와 비교했을 때 뭐가 유니크하냐라는 점이 좀 더 저 아직 제 쭉 봤을 때는 아주 명확해 보이진 않지만 그 한 가지 좀 특이했던 점은 아까 그 리워드 음. 펑션이 리워드 요 앞에 페이지에 예, 아 이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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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리워드 펑션이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까지 보통 RL에서는 이제 보통은 스케일러 밸류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요새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관점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스케일러 밸류가 아니라 이거 지금 여기서 R은 프로버빌리티잖아요. 그렇죠. 프로버빌리티죠. 근데 이것도 디스트리뷰셔널 인코딩 됐다기보다 이것도 하나의 아, 값일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러네요. 예, OT가 OT가 들어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이 OT에 분포를 갖고 있긴 하죠. 그렇죠. 확률에 대한 분포를 분포를 갖고. 그래서 그 분포 자체에 대한 어떤 생각을 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R이랑 별로 그렇게 다를 게 네. 없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트로셉티브 이 LNPO가 무엇인가 네. 그러네요. 이거를 재해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아직은 RL과 음, 결국에 비슷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한계점이 아직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 확장성이 그런 방향으로 뭐 어떤 기분한 어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뭐 생존과 네. 진행 다 얘기를 해서 LNPO가 그러니까 사실 뭐 인터널 예, 스테이트에 기분해서 리워드가 계속 재정의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LMPO의 의미가 사실 저희 예전에 계속 설명했듯이 그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이게 재해석될 수 있고 그러니까 S에 따라서 예, 또 계속 바뀔 수 예,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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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 마지널라이즈가 되고 뭐 이런 하여튼 이 리워드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 스케일러빌리티, 익스펜션이 가능한 예. 요런 점이 좀 유니크한가? 하여튼 뭐가 RL에 비해서 유니크할지 이제 좀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결국에 제일 마지막 네, 슬라이드는 그렇게 해서 유니크한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저의 아, 결론이긴 네, 한데
중간에는 유니크하다고 또 하긴 할 네.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네. 그 드리머들 때문에 그렇죠. 별로 유니크한 게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아,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하지만 여전히 저희 항상 놀라는 게 뭐냐면 액티브 인프런스가 없었으면 절대 이걸 이해하지 못했을 네, 텐데 그렇죠. 여기까지 오게끔 하는 이 네, 원동력은 저희가 탑다운의 이 네,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고 그렇죠. 안 그러면 절대로 드리머가 뭔지 누가 알겠어요. 네, 그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저 브레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조금 좀 곱씹고 예, 넘어가면 좋을 것 예, 같은데 너무 일단 흥미롭고 한번 전체 예, 화면을 예. 보면서 할까요? 지금 그 펄셉션 모델이 사실 지금 비주얼 스트림을 말씀하셨는데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마토 모터도 예, 예, 될 수 예, 있고 예,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그렇죠. 인터로셉티브 인풋이 예, 예, 있다면 예, 그런 어떤 여러 그렇죠. 가지 이제 인바이러먼트로부터 들어오는 그 익스터널이든 인터널이든 뭔가 하여튼 들어오는 옵저베이션 모든 옵저베이션이 음, 저 이제 펄셉션 모델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는 생각은 아까 인트로셉션이 없다고 이렇게 음, 아직은 여기에서 이제 고려가 음.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런 면에서 이제 어떤 옵저베이션의 어떤 예, 예, 특징들이 예, 예, 예. 갈라지는 면들이 생길 것 같아요. 러프하긴 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비주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풋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제 저 비주얼 스트림뿐만 아니라 소마토 모터 결국에는 저희 말했던 프린시펄 그레디언트에서 음, 어떤 음. 이 유니모델에서 멀티모델로 가는 약간 그런 그 유니모델 쪽에 이제 퍼셉션 모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이제 사실 이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음,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네. 뒤에 보여드릴 월드 모델링도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음, 보시면은 이렇게 히포캠퍼스가 이렇게 롱지튜나 이렇게 장축을 가지고 있는데 음, 보면은 요 앞부분, 그러니까 이 지점을 시드로 삼아서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재면 대부분 어디가 뜨냐면 뭐 이렇게 조금씩 그 뭐냐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도 조금씩 뜨는데 실제로 많이 뜨는 데가 비주얼 콜텍스와 DMN 사이의 서커스가 음, 많이 여기가 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래서 보통 알려져 있기는 이제 뒤쪽은 굉장히 파인 디테일한 음, 스페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 스테이트 트랜지션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뭔가 컨텍스트 러닝, 그러니까 그 디테일을 넘어선 그 상황에 대한 컨텍스트를 러닝을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저 오비터 프론탈 저 밸류 쪽으로 담당하는 쪽으로 넘겨주면서 뭔가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 히포캠퍼스 정말 중요한 스트럭처인 것 음, 같다는 생각을 이걸 통해서 또 생각을 했고 뭐 베이잘 갱글리아 뭐 이 워킹 메모리나 이런 것들도 음, 결국엔 다 같이 생각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고 물론 이것조차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에이전트가 환경에 대처하면서 내 행동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음, 어떤 스트럭처를 갖고 있지 않나 이 시기.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이 액션도 그렇고 밸류 결국 이 스트라를 코리코 뭐죠? 살라모 코리컬 스트라를 서킷이 네. 이렇게 굉장히 패럴렐하게 있는 그런 게 이제 아마 밸류부터 액션 그다음에 어 그죠? 그런 어떤 그레디언트를 만들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껴맞추기도 했는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다니엘 마글리스가 항상 음, 궁금해하는 게 왜 펑셔널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음, 온톨로지가 무엇인가? 왜 하필 이렇게 인터리브드하게 구성이 돼? 이런 것들을 항상 궁금해했는데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음, 결국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뭔가 모델들이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 이런 게 가장 옵티마일 된가? 어떻게 모든 머리가 지네티컬리 코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다 어텐션을 형성하고 이 부분이 다 프론트 페레이트 이런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뉴럴넷이 그런 식으로 인덕티브 바이스가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게 너무 항상 믿기가 음, 힘들어서 이런 사고를 계속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해서. 재밌네요. 여기서 진짜로 근데 말씀하신 저 메모리는 어, 메모리가 이제 저희가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
베이지안 이퀘이션, 베이지안 티오렘의 그 프라이어가 다 에피소딩 메모리로 네, 저장되어 네. 있고 사실 이런 것도 다 에피소딩 그렇죠. 메모리거든요. 네. 컨텍스트나.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이 네트워크 자체에서 뭔가 명시적으로 이거는 에피소딩 메모리야. 뭔가 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니면은 정말 메모리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도 있는 그런 컴포넌트인지 음, 어텐션도 그런 건지 뭐 음, 이런 데는 뭐 우리를 포함해서 연구자들이 네. 얘기를 해서 좀 음, 브링업을 명시적으로 해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금 빡세니까 음, 그것까지 가지 못한 것 같은데 분명히 뭔가 존재의 그 네. 가치가 여기 다 숨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어펙티브나 베일런스나 이런 거는 저는 아직은 구현이 안 돼 있다고 음, 생각해요. 그래서 확실히 이 어펙티브 뉴로사이언스 쪽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음, 예.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가 어떤 식으로 스케일러블한 알고리즘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드렸고 이제 이것과 레인포스먼트 러닝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우 교수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셔서 이렇게 강의를 찍어주셔서 저희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봤거든요. 뭘 배웠는지 그랬더니 막 진짜 기본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 여기 마르코브 디시전, 리턴 폴리시, 밸류 다 얘기해 주셨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MC, 뭐 오프 폴리시, 온 폴리시, TD, 살사, 큐러닝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이 다음 버전이 폴리시 네. 그레디언트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좀 찾아봤어요. RL이 어떤 음, 지도를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커버해 주신 부분이 이 두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밸류 베이스드 음, 그래서 큐러닝, 살사, 다이애나, 음, DDPG는 또 심지어 약간 폴리시 그레디언트 한 내용. 요 그림도 다 설명을 해주셨고, 풀 위스, 트리 뎁스 이거 다 얘기해 주셨고, 모델 베이스는 사실 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음, 필드이기 때문에 이거 개념도 다 설명을 해주고. 이 두 가지 축이 있고, 요건 이 이미테이션 러닝도 아마 RL에서 좀 많이 연구가 되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쪽은 아직 제가 가지도 못했는데, 되게 많이 그 뒤에 많이 발전한 부분이 바로 요 폴리시 그래서 이제 일단 폴리시 쪽인데 밸류 베이스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에피소드의 각 스텝마다 스테이트 액션 밸류를 재평가한 다음에 그 업데이트된 테이블을 기준으로 가장 밸류가 높은 액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에 반해서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식은 직접적으로 이제 뉴럴 넷이랑 붙으면서 태뷸라 레프레젠테이션을 하지는 않고 스테이크와 액션 관계를 이런 뉴럴 넷으로 코딩을 한 다음에 바로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이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그래야 맥시멈 리워드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넌리니어 어프록시메이터로 이렇게 갖고 온 그런 방식으로 발전한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 가장 기본적인 웨인폴스부터 액터 크리틱 이제 A3C, A2C 뭐 런 것들 TRPO, PPO 이제 PPO 같은 거 TRPO 같은 건 2015년에 만들어졌고 PPO 2017년에 만들어. 이거 굉장히 최근 일들이야 음, 다. 정말 여기에 탑을 쌓아가지고 지금 RL이 엄청나게 많이 이끌어왔는데 폴리시 그레디언트 쪽이 이제 이 기본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넘어오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액티브 인프런스와 1대1로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식만 슬라이드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 이 뉴럴 넷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킬 것인가가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 그 뉴럴 넷이 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S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아웃풋으로 뭐가 나오냐면 probability of taking action A at the time T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최적화가 돼야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가장 리워드를 많이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로스 펑션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식이 뭐냐면 바로 이 리워드 펑션인데 리워드 펑션이 뭐 없던 건 아니었죠.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여기선 또 약간 뭐랄까 폴리시 그레디언트만의 뭐 식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요 두 가지 텀이 곱해져 있는데 요 첫 번째 텀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S라는 어떤 인풋을 집어넣으면 어떤 타임 지로 그러니까 초기 시점에서 어떤 폴리시를 따라서
무한대로 그 스테이트를 늘려갔을 때 타임 t, 그러니까 가장 끝 지점에 이 내가 인풋으로 집어넣은 s로 도달하게 되는 확률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를 정해놨던 건데 그게 끝에 와서 결국에 여기에 도착하게 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곱하기 어떤 밸류 펑션이 있는데 그 밸류 펑션은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러면 그 스테이트와 액션의 밸류를 측정해서 곱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모든 액션을 다 취해요. 그러니까 주어진 스테이트에서 모든 액션을 다 취해서 그거의 밸류를 측정하는 게 결국엔 이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이고 근데 모든 스테이트에서 그걸 다 측정을 하니까 결국에 이거는 뭐냐면 내가 무슨 스테이트에 있건 어떤 액션을 취하던 그 에이전트가 처한 에피소드에서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리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를 리워드 펑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있으면 요 뉴럴 넷에 의하면 얘 그레디언트를 씌워서 얘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이거 파라미터를 조정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식을 이거 미분한 요 식을 구하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세타가 걸려 있는 데가 요거 하나라서 그럼 쉬운 거 아니야? 그냥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다 똑같은 식이거든요. 여기 그레디언트가 하나 걸려 있고. 근데 생각해 보면 얘네 두 개가 요거와 요게 세타와 상관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액션을 취해가지고 밸류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스테이트도 어떤 액션을 취했냐에 따라서 스테이트 계속 바뀌니까 얘네 둘도 사실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식을 풀어가지고 거의 한 바닥을 수학으로 채워야 사실 이 식이 나와요. 결국에는 이 식으로 귀결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아래를 전문가도 아니고 그게 뭐 포인트도 아니니까 결과만 갖고 온 건데 이게 나오기까지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에 취했으니까 여기 세타만 이렇게 해서 일단 그레디언트를 취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이제 대신에 이 식 자체가 이꼴은 아니고 비례하는데 어, 보면은 이제 요 두 개, 요 분모에 있는 것과 요거는 요거고, 그냥 그러니까 제가 잘못 말했네요. 분자에 있는 요 텀은 그대로인 거고, 분모에 있는 요거를 그냥 똑같은 걸 써서 상세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요게 이제 lnx를 미분하면 요런 식이 되니까 결국에는 요 전체 식이 요런 식으로 변해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혼자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요 식으로 이렇게 결국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요거 비례 하는 게 요 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폴리시 그레디언트 시어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하실 때 기본적인 지식이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첫 번째 바닐라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인 레인포스라는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제 이 수도 알고리즘을 보면은 일단 파라미터 세타를 랜덤하게 두고 몬테카를로처럼 쭉 한번 액션을 취해서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어쨌든 무작위로 이게 랜덤하게 트레이닝이 돼 있을 테니까 무작위로 S도 나올 거고 계속 리어도 나올 거고 이게 엉망진창의 뭔가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걸 기반으로 각 타임 T마다 이 게인, 그러니까 리턴,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쩔 땐 저희가 expected free energy를 썼다가 어쩔 때는 게인을 썼다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RL의 게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스티메이트를 한 다음에 이 식을 기반으로 해서 저기 뭐야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거기 곱하기 게인을 해서 세타를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호라이즌 타임 t까지 세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바로 몬테카를로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레인포스라고 아주 바닐라 폴리시 그레디언트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 개념적으로는 그냥 뉴럴 넷이 하나 달린 것 뿐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이제 뒤 한 단계 더 나가서 액터 크리틱 모델이 나왔었는데 크리틱과 액터의 두 가지 컴포넌트로 나눠져 있는데 크리틱에서는 이제 밸류 그러니까 이게 액션 밸류나 스테이트 밸류도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폴리시 뉴럴 넷만 달려 있지만
크리틱은 밸류도 뉴럴 넷이 달려 있고 폴리시도 뉴럴 넷이 달려 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세타로 시킨 다음에 어 그냥 그러니까 S도 첫 번째 그냥 이니셜라이즈 된 걸 집어넣고 A도 그냥 샘플한 걸 집어넣어서 리워드를 받고 다음 스테이트도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리워드 펑션이랑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가 무작위로 여기도 이게 이니셜라이즈 돼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내가 예측한 넥스트 스테이트를 다시 집어넣어 이 뉴럴 넷을 통과시켜서 액션 다음에 내가 취해야 될 액션을 선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니고 원래 아까 전에 했던 그 A와 S를 기반으로 다시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CORM에 기반해서 세타를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TD 러닝을 여기서 다시 해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밸류 뉴럴 넷도 그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폴리시 한번 업데이트하고 밸류 펑션 업데이트해서 계속 이렇게 호라이즌 타임 t까지 가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결국에 이것과 별 다른 거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트워크에 다 그냥 다 넌리니어 어프록시메이터를 하나씩 달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지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액티브 인퍼런스의 폴리시 펑션이 바로 똑같은 건데 이제 이거는 나의 레코니션 덴시티의 Q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A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를 쭉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프리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의 리컨스트럭션 텀,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그리고 여기가 액션에 대한 거였는데 결국에 지금 이 폴리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레코니션 덴시티고 얘가 얘를 따라가게끔 만들어서 결국에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드렸고 이게 이제 이걸 또 밑에서 쭉 풀어서 저희가 그런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모두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폴리시 그레디언트와 딥 액티브 인퍼런스가 그러면은 과연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구하는가를 비교를 베런 밀리지가 했어요.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무엇이냐면 이 그레디언트만 뺀 요식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만 날린 게 이제 사실 로스 펑션이거든요. 이거를 세타의 그레디언트를 취하니까 이제 이거를 맥시마이즈나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액티브 인퍼런스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일단 액션 컴포넌트 하나에 대해서는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이 텀에 해당하는 게 요 텀이고 액티브 인퍼런스는 엔트로피 텀이 하나 더 달려 있다. 그래서 이제 베런 밀리즈가 설명하는 게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런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나 또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의 그 모델도 폴리시 그레디언트는 달려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저 GS, A 저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G가 지금 개인인가요? 아니면은 이건 개인이에요. 이거 그거 한 번만 명확히 좀. 이거 오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요거는 지금 expected free energy가 아니라 RL에서의 개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리워드,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된 리워드의 서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이걸 얼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이 센시블하게 따라오실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베런 밀리즈가 이제 하나씩 비교를 해봤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두 가지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바로 이 엔트로피 텀이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does not merely try to maximize the expected free energy into the future. It does so while also trying to maximize the entropy of the distribution over its action. 그러니까 저희 이 슬라이드 혹시 기억나신 달크롬 얘기하고 뭐 제이니스의 맥시멈 엔트로피 프린시플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이 얘기는 이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폴리시 그레디언트처럼 만들어도 여기에 딱 달려 있다. 이게
뒤에 보여드릴 슬라이드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내 상식과 내 상식을 따라가지 않고 랜덤하게 행동하는 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RL에 그럼 이런 게 없냐? 세르게이 레민이랑 피터 빌 그룹에서 엄청나게 페이퍼 많이 냈어요. 2016년, 15년도쯤에 이 엔트로피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달아서 잘 된다. 잘 된다는 거 페이퍼 많이 썼는데 뭐 이분들이야 저는 어떤 경유로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전혀 항상 이해를 못하지만 항상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RL에도 분명히 있다. 한 가지 클래리피케이션 해도 되나요? 네. 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랜덤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랜덤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약간 오쏘거나랑 반대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포인트네요.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엔트로피가 맥시마이즈가 되려면 내가 가장 언설튼한 뭔가 그런 그렇네요. 걸 하려면 네, 맞아요. 내가 맞아요. 가장 네, 교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덤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반한다라고 해야 되나? 반하는 그러게요. 좀 그 그로 잘 지식으로부터 모르는 그 지식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언설튼한 행동을 하게 네, 되는 네. 그런 행동인데, 그게 되게 참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네.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편집을 할게요. 그렇게 됐고, 그게 첫 번째 이제 차이점이다. 폴리시 그레이드. 두 번째 포인트는, 이 밸류 펑션인데, 여기서 보시면 G of S, and A vs 로그, 그러니까 요게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폴리시 펑션 같지만, 저희가 액티브 인퍼런스에서 이제 이 소프트맥스 안에다가 이 expected free energy를 넣으면서 약간, 밸류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텀이 여기서는 딱 게인, 그러니까 리워드, 디스카운트된 리워드의 서메이션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expected free energy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베런 밀리지가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랑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차이점 중에 큰 게 하나가 뭐냐면 이 프리시전 웨이시 달려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액티브 인퍼런스에는 감마가 달려 있는데 이 저기 뭐야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RL은 이런 프리시전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포인트로 집었고, 세 번째가, 이제 폴리시. 이 두 가지 폴리시인데, 보시면은, 오히려 요번에는 액티브 인프런스가 러 폴리시를 그냥 프로버빌리티를 사용하고, 이 RL에서의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사용을 한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무엇이 더 옳은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점이 차이점인데 이 로그가 뭔가 수학적으로 식을 더 이게 수식을 풀게 쉽게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그런 텍스트를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런 밀리지는 꼭 우리 액티브 인프루언스가 RL보다 낫다 또 나쁘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항상 어떤 거는 RL에서 갖고 와야 되고 어떤 거는 액티브 인프루언스가 더 나은 거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RL과 폴리시 그레디언트와 딥 액티브 인프루언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베런 밀리지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되게 좀 아쉬우니까 실제로 오픈 AI 주임을 가지고 태스크를 시켜봤고 이제 세 가지 태스크를 시켰는데 하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카트볼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그런 태스크고 얘는 이제 아크로벳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조인트가 두 개가 달려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일직선으로 계속 이렇게 세워놓는가 그런 태스크로 제가 알고 있고 요거는 이제 요 우주선이 요 깃발 사이에 랜딩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약간 이게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다 이렇게 결국에는 우주선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태스크인 것 같더라고요. 요게 그냥 에피소드가 x-액시스고 여기가 뭐 리워드 그러니까 얼만큼 잘했냐 퍼포먼스인데 파란색이 액터 크리틱이고요. 오렌지가 이제 그냥 아주 전통적인 큐러닝이고요. 녹색이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조금 뭐랄까 액터 크리틱이 그러니까 액티브 인퍼런스가 모델 베이스드라서 뭔가 좀
저는 더 빨리 올라가서 뭔가 수렴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피소드가 더 필요해. 어쨌든 액티브 인퍼런스가 나중에 가서는 더 잘한다. 이 태스크에서 이렇게 잘한다라고 설명을 보여줬고, 어, 요번에 이거 애널리시스를 한 게 뭐냐면, 액티브 인퍼런스에 몇 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컴포넌트를 한번 없애본 다음에 액티브 인퍼런스 내에서만 비교를 해봤어요. 뭘 없애봤냐? 여기서 보시면은 요 두 가지 텀을 한번 없애봤어요. 그러니까 에피스테믹 러닝에 관련된 텀을 다 한 번씩 없애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엔트로피 텀을 없애본 모델을 노 엔트로피 모델이라고 부르고, 이 expected free energy의 이 prior matching term을 없앤 부분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T 모델이라고 하죠. 노 T 모델이라고 불러요. 이제 제가 뭔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이 두 개를 없애서 만들어 본 건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파란색이 요거 없어질 때고요. 어, 녹색이 지금 그냥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프거든요. 근데 이거 없애도 잘 돼요. 이게 없애도 잘 돼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베라밀리가 몇 가지 디스커션 하는데 그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 태스크가 이것의 어떤 참 밸류를 테스트하기에는 조금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재밌는 건 엔트로피 텀을 없애면 좀 망가지는. 그래서 나중에 베런 빌리지가 뭘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러닝하는가를 쭉 한번 자세하게 뜯어봤더니 폴리시 콜랩스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폴리시가 한번 학습이 되면 거기에 그냥 스톡되는 현상을 콜랩스라고 하는데 이 엔트로피가 거기서 탁 튀어나오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냥 한번 빠진 곳에 계속 머물러가지고 그 러닝을 제대로 못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언설튼하게 행동을 하면 거기 로컬 옵티마에서 튀어나와서 다시 이렇게 동작을 좀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요거 두 개를 다 없앤 어블리 액티브 인퍼런스 모델과 액터 크리틱 큐 러닝을 비교를 해봤더니 확실히 액터 크리틱은 그냥 계속 잘하고 이제 요 녹색이 이제 그 큐 러닝인데, 그리고 큐 러닝보다 조금 더 잘하고 결국에 가서는 도달해요. 그게 그 말인즉슨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 액티브 인퍼런스도 액터 크레딧의 퍼포먼스를 도달하는데 결국에 얘도 이것만 갖고 있어도 사실 밸류를 제대로 러닝을 해서 액션을 취하게 만들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달하는데 이제 액터 크리틱에 비해서 훨씬 더 늦게 학습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퍼포먼스는 결국에 도착을 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크로벳도 요거 왜 색깔을 갑자기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요 파란색이 지금 액터 크리틱 아니 액티브 인퍼런스고요. 이 녹색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빨간색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녹색이 큐러닝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과 뭐 근데 오히려 이제 이 에크로벳에서는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콜랩스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고, 이거는 이제 요 우주선 밑으로 떨어져. 요거는 오히려 폴리시 그레디언트가 계속 잘해요. 액티브 인프런스는 좀 그 중간쯤 하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이게 보면은 아마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메소드들은 너무 오래된 메소드들이라, RL에서 너무 오래되는 메소드들이라 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제가 그래도 이 페이퍼에 큰 점수를 주는 건 결국에 이걸 해냈다. 이걸 해내서 뉴럴 넷이랑 붙여서 액티브 인퍼런스를 쓰게끔 만들어 놨다. 이 부분이 좀 인상